지난 2년여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한 배를 확실하게 타시게 돼서 저는 지방정부에서 또 안 의원님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함께 서로 힘을 합쳐서 내년 6.13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정치권이 설설 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서 있는데요. 자, 오늘 안철수 전 대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어떤 역할 맡아야 당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다. 서울시장 출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는 말을 한 언론과의 인터뷰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네 분께 묻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지금 당대표 이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이 또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도 언급을 하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전하리라고 보는지 우리 네 분의 생각을 한 명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변호사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1년이나 남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예측하기 쉽진 않은데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 출마한 이후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 얘기거든요. 야, 정종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 되면 호남으로 집중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민주당이 흡수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막아야 되겠어. 젊은 정당, 전국 정당, 중도 정당을 만들겠어. 이게 이제 캐치프레이즈 아니었겠어요? 네. 그럼 이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뭔가 당을 새롭게 일신해서 중도정당으로 가서 붕업을 하겠다는 건데 첫 번째 시험대가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요. 그런데 지역 기반이 없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결국 승부 볼 수 있는 데는 수도권 몇 개 없는데 네. 서울시장에 안철수 전 대표를 제외하면 국민의당의 지금 라인업상 마땅히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하.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얘기했던 젊은 정당, 전국 정당, 중도 정당의 붕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출마가 불가피할 거로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심정숙 차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정숙 차장의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출마에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서울시장에서 낙선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부담이 크겠지만은 국민의당이 어쨌든 호남 출신 인사들이 많은 약간 호남 편중당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수도권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것도 서울시장을 낸다. 그러면 전국전당으로 한 걸음에 내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마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허만섭 차장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또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실지 불출마할지. 네. 제 생각에도 출마할 그렇군요. 네. 일단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 네. 가능성 열어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출마에 좀 방점을 찍은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본인이 그런 의사를 좀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차기 대선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안철수 이걸 갖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선거에라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아주 그냥 어이없이 패배했기 때문에 정계 은퇴, 그 다음에 뭐 녹취록 파문 이런 것 때문에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정계 은퇴 국면을 뭐 일거에 좀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은 출마 카드가 아주 유효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안철수는 뭐 대표로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건데 네. 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이 지금 7년 뭐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한 사람이 이게 서울시 이렇게 오랫동안 맡은 좀 전례가 뭐 그렇게 드물고요. 네. 좀 피곤함, 박원순에 대한 피곤함도 있고, 박원순이 뭐 청계천을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마할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없진 않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출마 카드를 설령 뭐 대선을 염두에 두더라도 한번 중간에 한번 증폭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종숙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에 세 분이 다 출마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저는 불출마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내년에 출마할 것이면 이번에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불과 지금 당대표 나와서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려면은 한 2, 3월 달쯤에는 한 2월 달쯤에는 아마 그만둬야 될 텐데 그럼 불과 임기라는 게 뭐 한 5개월? 근데 이 정도. 나가는 건 상관없잖아요. 본인이 다 나간다고 하는데. 그건 다르죠. 그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도의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어디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이번에 내년에 나온다면 서울시장직이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로 가기 위한 발판이다라는 그런 부분은 이제 분명히 하는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네. 세 번째는 당선 가능성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내년에 서울시장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 과연 당선 가능성이 높으는가? 네.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지금까지 통계로 봤을 때 집권 2년 차에 특히 치러지는 이 수도권의 선거는 집권당이 굉장히 유리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도 그렇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네. 세 가지 이유로 저는 불출마할 것으로 봅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제일 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 사람이 바로 현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는요, 내가 양보했잖냐, 내가 2번이나 도와줬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할 테고, 이거는 저희 짐작입니다. 저희 탑10 팀이 짐작을 한 겁니다. 2번이나 도와줬는데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아니 언제쯤 얘기를 지금 또 하냐, 그건 그때고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만숙 차장은? 저는 안철수 전 대표하고 박원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네. 세 분 다 이게 PK 출신 아닙니까? 부산 네. 경남 출신인데 좀 영화 친구가 연상이 되니까 예. 많이 묻다 아이가.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내가 도와줬지 않느냐 2012년 대선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한테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박원순 시장을 도왔겠느냐 이런 의문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게 도와줬다 양보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게요. 네. 아니, 두 사람이 같은 당 안에서 지금 공청 경쟁하는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네. 박원순 시장 삼선하지 말고 안철수 전 의원에게 양보해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네. 다른 당 아닙니까? 네. 다른 당에서 각자 후보 나오는데 본선에서 붙었는데 그걸 뭘 양보하고 말고 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에게 그냥 호사가들이 지금 꾸며낸 얘기죠. 네. 그때 가서 양보론에 나와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경선하는데 박원순 씨 저한테 이번에 양보하고 사퇴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저는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전 대표의 대결 구도 자체 네. 그게 성립이 안 될 것이다. 아까 아하. 말씀드린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지도 않을 것이고 네. 또 박원순 시장이 과연 내년에 3선에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 분은 출마할 거라고 얘기하셨고 소속 국장님은 출마 안 할 거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7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8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확인해 보십시오.